오늘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모든 언론에서 없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언제부터 했냐? 오늘이요. 아무 뉴스가 5개월 전부터 없어요. 찾아봐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특징이에요. 스트레스 DSR 할 때도 뉴스에 거의 다 없어요. 왜? 건설교통부가 오늘 20만 채 지금 누락한 거. 작년에 20만 채, 40몇만 채, 20만 채 주택 공급 부족론이 12월부터 모든 뉴스에 도배가 됐어요. 저번 달까지, 저번 중달까지, 그리고 뭐 유튜버들도, 부동산 연끌 유튜버분들도 주택 공급 부족론으로 지금 집값이 바닥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가 사기꾼이라고. 언론이 사기꾼이요. 기득권이 사기꾼, 전문가 그룹이 사기꾼, 지식인들이 사기꾼. 왜? 뭐 그렇게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법원도 사기꾼이에요. 유치권이니 뭐니. 경매시장 법원도 사기꾼이에요. 사람이 돈 줄고 입찰하는데 보호를 안 해줘. 그건 네 탓이다. 그게 뭐 무슨 법률 싸움이라 하는데 경쟁 매각을 법률 싸움으로 포장을 해요. 법률은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고 자격 만들어 주시는 거고 입찰은 돈 갖고 하는 거지. 문제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지금 고학벌 사회에 어떻게든 빛나는 자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관 예우니 뭐니 일단 국토부의 90%가 전관으로 갑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90%가 전관으로 가요. 완전히 국가가 이익 집단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지금 있는 사람이 그 선배들처럼 좀 있으면은 보험협회장으로 갑니다. 부위원장, 보험협회장, 부회장.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계속 올라요.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감정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법원. 어디 가든 감정가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가 안 믿어요, 나. 근데 그게 특이한 일이 아니고 전반적인 일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제가 예고한 게 있습니다. 5월 달에 족벌과 중심으로 독점한 식음료 업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3주 후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한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 나라는 족같은 나라니까. 이때다 싶어서 핑계대고 아직 진행도 안 된 거 마구마구 올리는 거죠. 전자회사는 삼성하고 LG밖에 없죠. 자동차는 현대가 것밖에 없고요. 경쟁이 없어요. 요즘에 테무하고 알리가 들어와서 사실 서민 경제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왜? 어차피 수입하다가 폭리추에 팔던 거 직접 사는 거 불가하니까. 업체 다 망하면 그럼 베트남 업체 또 하겠지 뭐. 인도도 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 생필품이야 뭐. 파키스탄에 또 수출하겠지 뭐. 제가 3주 후부터 물가가 보통 폭등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족벌과 경제를 지배당하는 삶을 지배당하는 그런 삶에 놓여있다. 애국 막택팀하면서 우리 주머니 쪽쪽 빨던 새끼들이 폭등시키고 있죠. 5월달 가정경제 붕괴의 달인데 미쳐버리게 하는 거죠. 물만 쭉쭉 홍삼이니 물만 파는 업체에서 가격을 10% 올렸어요. 11월 되면 또 올립니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11월 6개월 후에 또 올립니다. 이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에요? 제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또 올립니다. 물가를 또 폭등시켜요. 왜? 연말이니까.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폭등시킵니다. 이때다 싶어서. 왜? 우리만 파니까. 이거 말고 다 올라가는 거죠. 5월달 내내. 그냥 개소리로 핑계대는 거죠. 물따라고 파는 건데. 원재료고 지랄이고. 물가가 이렇게 몇 번 더 오르면 사실 외국에서 폭등이 나는 이유가 물가 폭등 때문에 폭등나는 겁니다. 선진국에 폭등 난 거 이해 안 가죠? 물가 폭등 때문에 그래요. 살긴 했는데 물가를 폭등을 시키니까. 5월 가스에 또 10% 폭등시킵니다. 좀만 지나면 사모펀드 들어온 데서 서울 시민 세금 또 빨아갑니다. 이렇게 물가 폭등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실 이러한 시기에 생존의 방법은 가장 생존의 방법은 뭐냐?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대가족 제도의 덕분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무슨 코스트코니 둘에 비슷하게 카드 하나에다가 회비 걷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는 같이 모여갖고 대규모 물량을 살 때도 코스트코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한 4분의 1밖에 안 돼.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어떤 거는 뭐 50% 연회비가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공동구매로 코스트 같은데 그런 식으로 거대한 이제 공동구매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 거예요. 가족들 먹을 거.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같이 모여 사는 거지. 대가족 제도만 이 경제 위기에 살아남아요, 사실은. 1인 가구가 제일 비참한 겁니다. 여기 1인 가구 많을 텐데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는 게 경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유리하죠. 공동 구매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정신적 안정이라든지.
지금 은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시작됐습니다. 부실채권. 연체율도 그렇고 앞으로 3, 4년간 사상 최악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 지금 1조 6천억 3월 달까지 날렸거든요. 5대 은행만. 다음번에 2조 원이죠. 2분기가. 3분기는 3조 원 되는 거죠. 4분기는 4조 원 이런 식으로 폭등할 겁니다. 돈을 갖다 쌓아놓은 거 계속 부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작년에 비해 4배인데 8배, 10배, 12배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전세 사기하고 보험 사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양형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 줬냐? 5년 이하였냐? 양형이 5년 이하예요. 이게 이제 7, 8월 달에 올해 7, 8월부터 대폭 양형이 올라갑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보험 사기가 들어간 건 좀 그런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은 동의합니다. 보험 사기야 그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 서민 범죄는 아니죠. 보험 사기의 민생 침해 문제인가? 그래서 처벌 수위가 13년 만에 이제 대폭,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기 범죄에 대해서 대폭 치료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 징역, 범죄 수익의 3배에서 5배 된 벌금형으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뭐나. 전세 사기도 1년 이상 징역 미쳐버리는 거죠. 국토교통부 지금 19만 건 누락됐다고 확산되면서 부동산 스터디나 어디나 논란이 많아요. 쉬쉬하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사가 5만 개야. 한 7, 80%는 망해야 돼. 지금 뭐 재건축이니 뭐니 그런 말씀해요. 건설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분양가를 올린다. 이번 달에 분양이 4만 호 합니다. 이 와중에 몇 호? 4만 호. 서울 평균 분양가가 12억 원이에요. 경기도가 지금 6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평균 분양 가격이. 올해도 통계 있는 대로 하면 아무도 분양받지 않죠. 작년에 19만 건 이거 안 터졌으면 19만 호 통계 누락하지 않았으면 거의 상반기 4분의 1, 4분기는 수도권 80% 이상 분양 안 됐을 겁니다. 왜? 분양가가 워낙 높아서. 그런 말씀을 해서 건설회사 망하면 어떡할 거냐. 건설회사가 5만 개예요. 한 3만 5천 개, 4만 개 없어져도 아무런 일 없습니다. 3만 개 이상은 없어져야 돼요. 망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 계속 지으려고 그래요. 망해야 됩니다. 왜? 우리 도시화율이 87%예요. 산지 빼고는 93%가 넘습니다. 도시화율이. 더 이상 건설회사가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지금 개발 발표고 뭐 신도시 도시 발표 그런데 도시를 더 이상 지을 이유도 없어요. 사실. 집이 지금 공동주택이 80만 호가 아파트 80만 호가 빈집입니다. 통계청 가서 보세요. 아파트 80만 채가 빈집이야.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죠. 빈집입니다. 다른 거 빼고 빌라 이런 거 빼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만 84만 호가 빈집입니다. 더 이상 건설회사가 5만 개가 필요 없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해외 나가서 돈 벌던지 달러 벌어오던지 기관 같은 거 건설, 인프라 건설 안 하면 망해서 없어지는 게 맞아요. 자기 자본금도 5%밖에 안 돼요. 건설사 자기 자본율이 4에서 8% 평균 5.3%인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남의 돈 갖고 하는데 그것도 뭐 후순위 채권 이런 걸로 자본금으로 변경해 놓으면 100% 남의 돈입니다. 그냥 건설회사 자본금이. 집을 구매할 필요, 국가에서 집을 수용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이 비어 있어요. 만 호인가? 수도권에 지금 임대주택 만 호가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임대주택 못 들어간 임대주택이 남아둡니다. 지금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지금 4만 3천 호가 비어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지금 몇 년 안에 10만 호 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LH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지자재 임대공사가 약 50개 가까이 됩니다. 도시주택공사가. 지자재. 하남시부터 인천시까지 50개 가까이 도시공사가 있어요. 도는 도시공사가 있고 시는 시 도시공사가 있고 여기까지 합치면 지금 7만 호가 넘거든요. 조만간에 임대주택 10만 호가 남아돕니다. 근데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계속 매입을 할 거죠. 수도권에 지금 경기도에 만 호가 지금 비어 있어요. LH 것만. LH 임대주택만 113만, 다른 기타 공공임대주택만 약 30만 채인가 40만 채 됩니다. 상당 부분 비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건설 살린다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각 지자재 공사하고 LH 공사는 부실 폭발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LH 공사 지금 적자 얼마냐? 150조인가 그렇습니다. 130조인가?
조만간에 150조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각 다른 지자체 다 적자에서 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서 주택 공급화 부족하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자세한 정보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론 하는 거는 분양하기 위한 개수작질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5월달 분양시장 망했거든요. 근데 믿는 게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지금 3만 호 작년에 매입하기로 했거든요. 수도권. 지금 수도권에 지금 LH 임대주택 10,000호가 남아도는데 앞으로 뭐 10만 채인가를 더 매입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고분양가를 분양을 해도 남는 장사 왜 70%에 매집할 거니까 LH공사에서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LH공사 망하고 지방공사 다 망하고 지자체 다 망하는 거죠.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사기꾼인 나라야. 나라 정책이. 그럼 왜 그렇게 했냐? 퇴직한 다음에 이 회사 부사장님으로 가시거든. 누가? 국토교통부부터. LH공사는 당연하고. 네트워크 사기로 나라가 이미 거덜난 상태예요. 근데 선량한 땀 흘리는 선량한 사람들이 계속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속지 않거든요, 지금.